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열 처리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열 처리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열 처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평형 상태의 금속에 온도를 가해서 이제 조직 내의 에너지 상태를 안정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말인즉슨 이제 변형이 이렇게 많이 먹은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이도 많이 끼어 있고 결정입도 많이 어그러져 있죠. 그러면은 에너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 있는 녀석을 이제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원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그 에너지가 안정한 이제 균일한 미세 조직 쪽으로 가는 그런 조직 변화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열 처리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냉각 가공 시 발생한 강도 증가랑 이제 연신 충격 인선 감도의 상쇄를 좀 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벽자 결함 감소에 의해 축적된 에너지를 상실, 그러니까 좀 상실이라기보다는 좀 완화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완화시킨다는 거. 네. 그렇게 그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처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철강 재료 수업이라든지 다른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담금질이랑 뜨임, 불림, 풀림, 시효 요 다섯 개를 말하게 되는데, 담금질 같은 경우는 금속을 고온으로 과열해서 그 물기름에 급냉을 시키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대장장이들 아까 저번 시간에 그 단조 치는 거 보셨죠? 단조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에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온도를 확 내리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뜨인 같은 경우는 상변태점 이하의 저온에서 재료를 열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냉각을 처리하는 공정이고요. 이제 불림 공정 같은 경우는 금속을 가열해가지고 이제 표준 미세 조직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료를 확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그 온도 높인 상태에서 이제 아변을 하는데, 그 아변을 위해서 하는 공정이라 보면 되고요. 풀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을 가열해서 이제 천천히 냉각시키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그 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냉각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같이 냉각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고, CO는 특정 온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냅두게 되면은 이제 조직 안에서 석출물 같은 게 많이 형성될 수 있어요. 아마 그 우리 재료 강도 얘기했을 때 알루미늄이 그런 제일 대표적인 예시였는데, 그런 알루미늄처럼 일정한 시간에서 동일 온도를 유지해가지고 내부 조직을 제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이런 어닐링이라든지 불링 같은 공정을 했을 때 재료의 그 내부 변형된 조직이 어떻게 회복이 돼서 표준 조직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그거를 보기 위해선 그거를 제일 대표적으로 요약하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금속의 연합 과정을 나타내는 3단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총 첫 번째 과정은 이제 리커버리라고, 영어로 리커버리, 그러니까 결정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재결정,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세 번째는 결정 성장, 그레인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첫 번째로 결정 회복 같은 경우는 요 전이들이 엄청 많이 꼬여 있잖아요. 그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은 그 녀석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좀 약간 재배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이들이 뭐 상승도 일어나고 약간 이동을 해서 슬립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이 상호작용에서 배웠을 거예요. 동일한 성분의 전이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한 줄로 선다고 했죠. 그 한 줄로 서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악결정이라든지 소경각 있게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이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결정립들이 확 바뀌거나 하는 조직의 큰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재결정, 이제 온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재결정 구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재결정 구간에서는 그 전위 회복에 의한 열적 활성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 변형된 조직들 사이에서 낮은 전이 밀도를 가지는 새로운 결정 핵을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세한 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 성장에서는 이런 새롭게 형성된 핵들이 있잖아요. 이런 핵들이 다시 원자 간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기기가 존재하면 표면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입계 면적 감소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 안정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주로 이럴 때는 결정립이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을 잡아먹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결정립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그, 그 열처리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온도 구역에 따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변화가 발생해서 결정 회복, 재결정, 절정 성장의 어, 변화 과정을 보이게 되고, 그 미세 조직학적 설명에 대해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세 조직이 과연 재료의 특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이제 결정 회복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기계적 특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뭐 경도라든지 강도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연성은 살짝은 회복은 됩니다. 왜냐하면 전이가 완전 꼬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도 약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는 발생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내부의 격자 간 이제 걸려 있던 그 격자 간 뒤틀림들이 좀 약간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잔류력 감소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게 제일 회복 현상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로 이제 재결정 현상에서는 좀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다 보니까 새로운 조직에서는 전이가 거의 존재를 하지 않죠. 그리고 변형이 아예 없는 새로운 조직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연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강도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요 과정이 이제 이 두 번째 재결정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네, 그런 그 드라스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 성장에서는 또 이제 결정이 크기가 증가를 하니까 홀 패치 관계에 의해서 얘는 강도가 천천히 떨어지고, 그리고 연성은 또 증가하게 되는, 네,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요 3단계 과정에서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은 제일 급격한 변화를 겪는 단계는 재결정 단계고, 이 재결정 단계에서 미세 조직이라든지 기계적 특성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결정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이제 변형이 많이 된 조직들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핵이 새로 형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 핵이 형성되는 구동력은 이제 회복된 조직하고 재결정 조직 사이에 이제 전이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이 밀도가 그 한쪽은 되게 높고 한쪽은 되게 낮으면은 그 에너지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입계가 이 불안정한 녀석들을 잡아먹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 기울기가 높아지게 되고, 이런 전이 이런 그 핵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동은 이제 확산하고 이제 연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식을 보게 되면은 핵 생성 속도에 관련된 식과 입계 이동 속도에 관한 식,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식 형태를 이제 아브라미 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는 재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회복된 조직하고 재결정 조직 차에서의 전이밀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랑 연관돼요? 에너지 상태랑, 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조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알아두면 좋은 팁으로 알아주면 좋은 게 이제 재결정 온도거든요. 재결정 온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1시간에 95%의 조직이 재결정되는 온도를 재결정 온도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녹는 점의 0.5,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보는데, 섭씨가 아니라 켈빈 단위. 우리 항상 공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섭씨 단위 잘 안 쓰고 켈빈 단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켈빈 단위로 이거를 정의를 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결정이 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재결정하고 아까 우리가 파트 2에서 그 공정을 진행할 때 보면은 냉간 변형도 있었고 열간 변형이 있었잖아요. 열간 변형은 어떤 온도에서 진행이 된다고 했었죠? 굉장히 높은 온도라고 했어요. 재결정이 진행되는 온도 이상에서 소송 가공이 진행되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 온도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0.5 TM 이상에서 진행되는 토성 가공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소송 가공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소송 변형도 존재를 하지만은 이 소송 변형과 동시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회복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적 회복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적 회복이라는 과정 자체가 이제 그냥 생짜 아무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적 회복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 이 동적 회복 과정을 보기 이전에 좀 봐야 되는 게 열간 유동 곡선인데, 이 열간 유동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온도랑 형상 변화 속도에서 적용되는 이제 금속의 강도와 변형률의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인데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그려보면 이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커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일정해지는 그런 구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영역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소성 변형이에요. 그래서 열적 활성화된 전이 운동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이제 전이가 형성돼서 이동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 강도 증가가 발생하고 이제 포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상호작용도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영역 2번에서 소송 영역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런 상호작용이 점점 일어나다가 소멸 쪽에 조금 더 우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화지수의 감소가 0까지 발생을 하고 이제 최대 변형 강도가 도달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제 정지 영역이 도달하게 돼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새로 변형되지 않은 새로운 결정립들이 재결정이 일어나면서 강도가 떨어지는 이런 연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 3단계의 고정 3단계의 이제 변형 과정을 이 열간 유동 곡선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각각의 유동 곡선의 구간에서 해당되는 미세 조직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간 유동 곡선하고 동적 재결정 미세 조직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이동해가지고 내부에 약결정 조직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동적 회복 조직이 관찰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요 최대 응력에 가까워진 지점에서 재결정 핵 생성이 점점 시작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핵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핵들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기존에 변형된 조직들은 거의 사라지고 변형이 거의 없는 이제 동적 재결정 조직들이 형성이 되는, 네,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동적 재결정 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동적 재결정 조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 녀석들은 이제 아직까지 변형돼서 남아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원래 결정립이 아주 큰 녀석이 있다고 하면은 결정립이 작아졌다가 다시 중간 단계로 돌아오는 그런 상태죠. 네, 그러면 결정이 도대체 언제 감소시키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연을 진행할 때 보게 되면은 열연을 이렇게 한 번만 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밀어요. 한 세네 번을 동시에 밉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패스에서는 온도가 제일 높겠죠. 높아서 결정이 미세화되고, 네, 위에 지금 색깔은 각각의 이제 미세 조직에 해당되는 색깔을 그린 거예요. 결정이 미세화되고 핵이 형성되고 이제 그리고 요 초록색 있잖아요. 재결정 일어나고 재결정이 완료되고 요까지가 이제 첫 번째고, 이렇게 되면 이제 패스 지나고 나면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이게 점점 성장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요 과정을 또 거치고 돌아왔다가 다시 요 과정을 또 거치는, 네,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계속 반복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크기는 이제 쭉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각각 변형 패스에 의해서 동적 재결정에 의한 결정이 미세화가 발생하고 냉각 과정 중에 높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성장하면서 하는데, 이게 성장한
패스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 성장하는 결정이 크기가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열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열 처리에 대한 정의 얘기했고 그에 파생되는 공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열 처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제 결정 회복, 재결정, 결정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요 3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간 변형에서 나타나는 동적 재결정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때의 미세 조직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1에서 6주차까지의 조직학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7주차 시간에는 이 조직학 부분에 대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걸 그 다음 후반 파트인 소재 분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그 전반적인 조직학에 대한 리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